안녕하세요. 오늘은 헬조선에서 태어난 죄로 평생 부모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요라는 부모님 부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의견은 네가 키워달라고 했냐? 부모님의 의견은 배은망덕한 새끼들. 각각의 의견이 나뉘는데요. 세기의 패륜 배틀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출연자분들 자기소개와 간단하게 개인 의견 이야기하시죠. 안녕하세요. 60대 후반 퇴직 공무원 박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는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70대 초반 전직 교사 최영자라고 합니다. 내가 똥오줌 다 치워가면서 키웠습니다. 먹을 거 못 먹고 희생해서 키웠는데 이게 돌아온 게 이겁니까? 안녕하세요. 28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부모님 제발 월세로 제 미래를 담보 잡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월세 내기 정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로 일하고 있는 27세 이지은입니다. 구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99% 부모 부양 반대던데요? 저도 이 의견에 99% 동의합니다. 자, 먼저 각자 입장부터 들어보죠. 김도현님부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부모 부양? 저는 반대입니다. 이유? 간단해요. 못하겠어요. 저는 프리랜서예요. 이번 달 수입 150만원, 다음 달 수입 0원. 이런 식으로 사는데 부모 부양까지 떠안으라고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부모는 부모 세대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와, 진짜 솔직하시네요. 저는 더 직설적으로 갈게요. 니네가 낳았지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고 한 적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부모 부양 의무? 완전 꼰대적 발상이에요. 지금 저희 세대 한번 봐봐요. 집 한 채는커녕 월세도 겨우 내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라고요? 아니, 차라리 그냥 나라가 세금으로 부양하세요. 왜 자식한테 강요합니까? 잠깐만요, 두 분. 그건 너무 무책임한 주장 아닙니까? 부모가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여기까지 일군 건 우리 세대입니다. 법적으로도 직계 존속 부양 의무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노인들이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금은 월 30만 원, 병원비는 한 달에 50만 원. 일할 곳도 없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부모도 부담스럽고 자식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최 박사님 말씀이 핵심이네요. 결국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왜 그 해결책이 자식 등골 빼먹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저도 부모님 사랑해요. 근데 사랑이랑 부양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굶어 죽으면서까지 부모님 모셔야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자식된 도리는 어디 갔습니까? 부모가 평생 희생해서 키워준 건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못 모시겠다. 이게 인간이 할 말입니까? 교수님,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청년들 현실 아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벌 때도 있고 50만 원밖에 못 벌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 생활비까지 내라? 그건 저보고 같이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예요. 그 말에 동감해요. 저도 유튜브 한다고 하지만 수입이 너무 불안정해서요. 조회수 나올 때는 괜찮은데 안 나올 때는 진짜 라면만 먹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다른 집 애들은 다 용돈 준다고 하시거든요. 아니, 그럼 다른 집으로 가세요? 말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부모에게. 아니, 교수님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부모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 못 하세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사실 제가 봐도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우리 때랑은 확실히 다르죠. 그때는 집값도 지금의 10분의 1이었고 취업도 쉬웠고. 그래도 우리가 그 기반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기반이요? 죄송하지만 지금 사회가 기반이 잘 닦인 것 같아요. 헬조선이 괜히 나온 말인 줄 아세요?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럼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가 길 닦아 놓은 길을 그냥 공짜로 누리고만 있습니까? IMF 때 누가 버텼어요? 지금 노인 세대가
청춘을 바쳤기에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은혜를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거죠. 교수님, 은혜요? 진짜 웃기지 마세요. 지금 청년 세대한테 돌아온 건 뭐예요? 빚더미에 연금 고갈에 미친 집값 등이에요? 도대체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데 왜 우리는 진창에 빠져 허우적대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 세대가 다 해먹고 책임은 우리한테 떠넘긴 거 아닌가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세대가 없었으면 지금 이 번듯한 사회도 없었을 겁니다. 번듯한 사회요? 죄송하지만 지금 사회는 지옥판입니다. 헬조선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부모 세대는 자기 집 한 채 사두고 편히 계시지만 우리는 평생 월세에 허덕이잖아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정말 생존 때문이에요?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예요?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저도 노인 세대지만 우리 세대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못한 건 사실이에요. 연금 제도도 허술했고 개인 저축도 부족했죠. 그 결과 자식에게 짐이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최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저도 제 연금 받고 보니까 한 달에 35만 원이에요. 병원비만 해도 월 50만 원 나와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저희 상황도 봐주세요. 저는 이번 달에 120만 원 벌었어요. 월세 60만 원, 생활비 50만 원, 각종 공과금 20만 원. 이미 적자예요. 여기서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면 저는 뭘 먹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광고비 들어오는 거 불규칙하잖아요? 좋을 때는 월 200만 원도 벌지만 안 좋을 때는 2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매달 정기적으로 드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조금씩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요? 교수님한테는 10만 원이 작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일주일 식비예요. 그리고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번 달만 병원비만 하다가 결국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 뻔하잖아요. 맞아요? 제 친구가 딱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어머니 병원비 30만 원 드렸는데 이제는 매달 80만 원씩 드려요. 거절하면 배은망덕하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한다 이런 소리 듣고 결국 친구는 우울증 걸려서 심리상담 받고 있어요. 그럼 자식들은 부모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겁니까? 길러준 은혜를 다 잊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은혜요? 교수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부모가 자식 낳은 건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식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본인들을 위해서예요? 그야 아이를 원해서. 바로 그거예요. 부모 본인들이 원해서 낳은 거잖아요. 우리는 동의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죠? 맞아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데 부모님들이 자기 부모님께는 얼마나 잘하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도 부족했죠. 시대 핑계 대면서 많이 못해 드렸어요. 그건 그때는 상황이 달랐으니까. 아, 그때는 상황이 달랐고 지금은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더블 스탠다드 아닌가요? 결국 세대마다 핑계는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세대만 핑계 대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제발 이런 말싸움만 하면 뭐가 해결돼요? 사실 저는 제 자식에게 용돈 받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받고 나면 늘 이런 생각해요.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요. 할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자식들은 짐이다, 부담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 저도 사실 부모님께 매달 15만 원씩 드려요. 드리면서도 죄책감이 커요. 더 드리고 싶은데 정말 불가능해서. 그런데 부모님은 다른 집은 50만 원씩 준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정말 화가 나요. 김도훈 씨, 저도 그 마음 조금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제 아들한테 미안해요. 매달 30만 원씩 받는데 그 아이도 힘든 거 아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병원비만 해도 월 60만 원이 나와요. 교수님도 힘드시구나. 저도 부모님 사랑해요. 근데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유튜브 한다고 하지만 장비가, 편집 프로그램비, 콘텐츠 제작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부모님은 유튜브로 돈 많이 번다면서 왜 용돈 안 주냐 이러시거든요. 우리 세대도 잘못이 있어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죠. 연금도 적게 넣었고 개인 저축도 부족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자식한테 의존하실 거예요? 저희도 나이 들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수입도 줄어들 텐데. 그건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이런 생각하는 제가 나쁜 자식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당연해요. 저도 젊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결국 우리 모두 힘든 거네요. 부모님도 자식도. 그럼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제도죠. 노후 준비를 못한 세대의 짐을 청년에게 강제로 지우는 구조. 이걸 바꿔야 해요. 맞아요. 부모 부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건 폭력이에요. 하지만 그럼 정말 돌봄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가 나서야죠. 노인 세대도 변해야 하고요. 자식에게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고 노인끼리 서로 돕는 시스템도 필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강제로 하는 부양은 부모님께도 좋지 않아요. 마지못해 해주는 효도 받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받고 싶어요. 그럼 됐네요. 저희도 여유가 생기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는 서로가 힘들어요. 그래요. 강요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선택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분께 드린 오늘의 출연료 있죠? 그 돈은 사실 네 분의 자녀분과 부모님들이 대신 보내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 애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데 결국 뒤에서 챙기고 있었군요. 저도 아들한테 늘 불만이었는데 결국 부모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군요. 저도 그냥 출연료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직접? 어머 진짜요? 저희 엄마가요? 네, 네 분의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네 분께서 토론해 나간다는데 출연료라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면서 미리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이가 평소에는 차갑게 굴더니 결국 마음속으로는 저도 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군요. 부모 부양은 의무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피는 속일 수 없나 봐요. 네.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은 여전히 있네요. 그래요. 우리가 서로 힘들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알겠어요. 효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군요. 저도 부모님께 지금보다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도요. 유튜브 채널이 더 잘 되면 그때는 부모님께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고마워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도 너무 재촉하지 말고 기다릴게요. 네, 저도 아들한테 너무 부담 주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노후는 제가 더 책임져야겠어요. 오늘 토론은 격렬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뭉클한 장면이 나왔네요. 결론을 정리해보면 부모 부양은 강제가 아니라 제도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 제도는 바뀌어야 하지만 가족 간의 정은 소중히 지켜가겠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노인 세대도 변해야 해요.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도 더 노력하고요. 효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강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토론이 세대 간 이해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